안녕하세요. 낙성돼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7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7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2부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제한, 2번 식물성 지방 제한, 3번 채소와 과일 권장, 4번 고칼로리 식이 권장, 5번 정제된 저잔여식이 권장.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채소와 과일 권장. 나머지는 거꾸로 써놨죠. 수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마셔서 배변을 편하게 하셔야 되겠고,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드셔야 되겠고요. 고칼로리가 아니죠. 저칼로리에다가 정제된 저잔여식이가 오히려 대장암 유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은 채소와 과일 권장 3번이 답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 2번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번 질병 발생이 원인이 명확하다,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번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1번부터 살펴보면 질병의 경과가 길죠. 짧다가 틀렸고, 두 번째는 질병의 초기 진단이 어렵다죠. 그 다음에 질병 발생의 원인은 불명확하고, 그런 게 다 틀렸고, 4번은 맞습니다.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정답이고요. 5번은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노인성 질환의 특성 4번이 답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신부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체중 측정을 한다, 2번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번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번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번 온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매일 체중 측정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부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중 측정을 하는 것이고, 자, 식사량을 늘린다. 부담스러워 식사량을 소량씩 하게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을 격려한다. 힘들어요. 이분들 운동하기 이렇게 왔다 갔다 계단 좀 그렇죠. 항상 탄력 스타킹 신기다. 항상이라는 게 틀렸고, 온냉탕 오가는 거 오히려 심장질환 환자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매일 체중 측정을 해서 부종 정도를 확인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기 생식기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잔뇨량 증가, 2번 방광용적 증가,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질의 윤활작용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잔뇨량 증가. 나머지 2, 3, 4, 5번은 거꾸로 써놨어요. 방광용적 줄어들어서 자주 소변이 마렵고, 난소 크기가 줄어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질의 윤활작용 감소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지고,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또 감소가 되니까 변실금, 요실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가 답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둔부에 욕창에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2번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번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자, 정답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2번이죠.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가 답인데, 1번부터 보시면 도넛 모양의 베개는 데워주지 않는다죠. 왜? 그 부분에 혈액순환을
저해함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되겠고, 뜨거운 물주머니가 오히려 화상으로 인해서 욕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주머니 대주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는 맞아요.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는데 누워 계신 분은 2시간에 한 번씩, 앉아 계신 분은 1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준다. 우리 배우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옷을 끌면 안 되죠. 끈 것이 오히려 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을 들어야 되겠고, 아니면 시트를 들어서 같이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파우더는 또 바르지 않죠. 왜?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땀구멍을 막아주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가 정답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자, 보기를 보시면 말을 하보게 해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자, 보기를 보세요. 빈혈, 2번 뇌졸중, 3번 신부전증, 4번 알츠하이머병, 5번 기립성 저혈압. 자, 답은 뭘까요? 정답은 2번이죠. 유사한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발음이 어눌하다, 입이 좀 마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웃어보기 했더니 입이 좌우가 대칭이 아니에요. 비대칭이라는 얘기죠. 한쪽이 마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반신 마비와 관련된 거라 답은 2번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만성으로 진행된다, 2번 주의력 집중은 유지된다, 3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번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만성이 아니라 급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이 되고 주의력 집중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니까 증상은 갑자기죠.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돼요. 생리적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망에 관한 특징이에요.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몇 시간에서 며칠 이렇게 나오면 아, 선망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가 답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번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번 인슐린 주사약은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번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가 답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발톱은 어떤 모양? 일자로 잘라야 되는 것은 둥글게라서 틀렸고, 두 번째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주면 당이 확 올라가겠죠. 과일 주스는 언제 제공하나요? 저혈당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일 주스를 제공하고, 보통 때 간식으로는 과일 주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뇨 대상자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하는 시기가 언제?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 이게 적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4번 인슐린 주사약은 어떻게 하죠? 피하 주사로 하게 되어 있죠. 구강으로 복용하는 게 틀렸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이 아니라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요. 과다하게 등산을 했다라든지 평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면 혈당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에 주의하고, 저혈당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의 답, 당뇨 대상자 돕는 방법의 정답은 3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자, 1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번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번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가 답이고, 첫 번째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하는 게 밝게 켜고 생활을 해야 되고,
윗몸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안압을 올리기 때문에 녹내장 있는 환자한테는 피해야 될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거꾸로 머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눈을 자주 비비는 거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싶다면 따뜻하게 지그시 눌러주는 마사지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도 눈에 압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가 정답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번 음식에 가는 뜨거울 때 맞춘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간을 좀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보시면 육류는 숯불에 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삶아서 데쳐서 기름기를 빼고 드시는 게 맞겠고요. 두 번째는 음식에 간은 뜨거울 때 맞추나요? 아니죠. 뜨거울 때 맞추면 간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짜져서 뜨거울 때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있겠고요. 3번 칼슘 제제는 무와 같이 복용을 하나요? 비타민 D죠. K가 아니고 그게 틀렸고요.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콩이나 유제품은 좋지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 끼마다 한두 종류를 섭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요게 답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자, 1번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번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번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번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가 답인데,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준비 운동은 3분 이내가 아니라 10분 이상 충분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하지 않는다요. 낙상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답입니다.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서서히 운동 상태를 늘려가야 되고, 그래서 4번의 답은 보세요. 서서히 줄인다가 아니라 서서히 느린다가 되겠죠. 그럼 마무리 운동이 중요해요. 마무리 운동을 언제까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가 답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번 성생활은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번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번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번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가 성생활을 할 때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있죠?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래서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저번에도 나왔었고 이번에도 나왔었고 두 번 연거푸 나왔네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 성생활에 관한 거,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가 정답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번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번 약 복용을 잊은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자,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한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리고 복용량을 줄이고 추가로 복용하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와 상담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와 상담 후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야 되겠고, 4번은 약복용을 늦어졌다고 다음에 2배로 복용하지 않죠. 예. 그리고 5번은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뭔가 몸 상태가 바뀐 거기 때문에 남았다 하더라도 이전 약은 먹지 않고 혹시라도 남았으면 어떠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와 상의한 후 다 먹고 새로운 것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곧바로 먹을 것인지, 대부분 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을 먹지 않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손을 주머니에 놓고 걷는다. 2번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번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번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새벽보다 낮 시간대 운동하다가 답이고, 1번부터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아야죠. 넣고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꺼운 옷이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다겠고요. 4번은 겨울철이니까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장한다가 답이고,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너무 차이가 난다면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가 정답입니다. 32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1번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번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번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번 대상자가 자녀의 옷을 세탁을 요구할 때,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이게 답이고, 우리가 시설장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르신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변화라든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됐을 때는 그게 바로 보고할 사항이지, 개별적인 거는 굳이 급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주로 하는 일이 어르신 돌봄과 어르신 건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답은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자, 1번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한, 2번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번 오전에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번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번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기록 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 정답은요 3번이 되겠죠.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아들 가족이까지는 괜찮아요. 가끔이 틀렸죠. 가끔이 하루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최근이라는 것도 하루 이틀만인지 한 달만인지 모르겠고, 더 나빠짐이 더라는 그게 우리가 정확치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맞아요. 오전 10시 시간 되어 있죠. 과일의 종류, 그 다음에 개수, 단감 1개 있죠. 반을 먹었는지 다 먹었는지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아듣게끔 한 게 바로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오후 5시까지 맞아요. 소변까지 많은데 양이 많음. 많다라는 게 500cc인지 1000cc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4번 요거는 그 양이 많음이 틀렸고, 5번은요 오랜만에 이게 틀렸죠.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봤다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본 건지 어제 봤던 건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한 3번 오전에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이게 정답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한 번 작성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번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번 시설에 오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 정답이고, 첫 번째 보시면 처리할 수 있고요. 시설장과 상의할 게 아니죠. 예,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라도 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자, 1번 혈압이 올라간다. 2번 피부가 붉어진다.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맥박수가 감소한다. 심장 뛰는 게 힘들어지면서 맥도 약해지고 수도 작아지죠. 이게 답이고, 1번은 혈압이 떨어지게 되니까 올라가는 게 틀렸고, 혈압이 떨어지면 피부가 창백해지겠죠. 3번은 정답입니다. 자, 심장이 제대로 안 뛰면 소변량도 감소를 하게 되죠. 4번이. 그래서 증가가 아니라 감소고, 동공을 우리가 풀린다고 그러죠. 동공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정답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필기 2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